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상처 중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칼도 아니고 주먹도 아닙니다. 말입니다.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별것 아니라고 여기며 뱉은 말, 한 번 말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는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말을 던진 사람은 기억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충청남도 공주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32살에 만나 35에 결혼한 남편 재원과 아내 명숙, 두 사람은 3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싸운 날도 있었고 웃은 날도 있었으며 아이를 키우고 집을 장만하고 늙어가면서도 서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저녁 남편 재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 명숙의 32년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두 사람에게 어떤 겨울이 찾아왔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1월의 공주는 해가 일찍 졌습니다. 오후 5시만 넘어도 골목에 어둠이 깔렸고 찬바람이 금강 쪽에서 불어와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강재원은 그날도 저녁 6시가 조금 넘어 집에 들어섰습니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귀가 시간은 직장 다니던 때와 거의 같았습니다. 오전에 경로당에 잠깐 들르거나 마을 어귀를 한 바퀴 걷고 오후에는 집에 들어와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내 명숙이 저녁을 차리면 밥을 먹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최명숙은 그날 저녁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무생채를 차렸습니다. 재원이 좋아하는 반찬이었습니다. 재원은 구두를 벗고 들어오면서 주방 쪽을 힐끗 보더니 손을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명숙은 밥상에 숟가락을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바람 많이 불었지요. 고등어 구웠어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재원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명숙도 그것에 익숙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렀고 재원은 고등어 한 점을 발라 먹으면서 뉴스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명숙은 된장찌개 국물을 떠먹으면서 재원의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오늘 경로당에서 뭐 했어요? 바둑 뒀지. 이겼어요? 졌어. 명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다음에 이기면 되지요. 재원이 고등어를 한 점 더 발라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명숙 씨, 이 고등어 좀 덜 구워. 너무 탔잖아. 명숙이 고등어 접시를 들여다봤습니다. 조금 검게 된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의 저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문제의 날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고 재원의 오랜 친구 상호 내외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라 명숙은 오전부터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치고 동태찌개를 끓이고 마지막으로 수육을 삶았습니다. 점심도 거르다시피 하면서 오후 내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상호 내외가 저녁 6시에 도착했습니다. 상호의 아내 현주는 들어오면서 부엌을 들여다보고 감탄했습니다. 어머, 형수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너무 수고하셨다. 명숙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대로 차려야지요. 네 사람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술이 한 잔씩 돌았고 이야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상우가 잡채를 집어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음식 솜씨는 변함이 없네. 잡채가 왜 이렇게 맛있어? 현주도 거들었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이렇게 못해요. 명숙이 웃으며 별것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데 재원이 술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맛있기는 음식이 다 거기서 거기지. 매날 먹다 보면 그게 그거야.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상우가 잠깐 웃음을 멈췄고 현주는 시선을 접시 쪽으로 내렸습니다. 명숙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굳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원은 그 말을 한 뒤 아무런 변화 없이 수육 한 점을 집어먹었습니다. 그에게 그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별 뜻이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숙의 귀에 그 말이 들어온 방식은 달랐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내내 부엌에 서서 만든 밥상 앞에서 손님 앞에서 남편이 한 그 말은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행주로 식탁을 닦았습니다. 재원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명숙이 부엌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재원 옆을 지나쳤는데 재원이 말했습니다. 명숙 씨, 오늘 수고했어. 상우가 좋아하더라. 명숙이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재원은 그 문이 닫히는 것을 봤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피곤해서 일찍 자려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그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매날 먹다 보면 그게 그거야. 그 말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를 명숙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그런 의미로 한 말인지.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게 어느 쪽이든 결국 같은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32년 동안 매일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 모든 것이 저 사람의 입에서는 그게 그거라는 말로 요약이 된다는 것. 명숙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었고 국을 끓였습니다. 재원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고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명숙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국이 좀 짜다고 했는데 명숙은 그래요라고만 했고 재원이 오늘 날씨 어때라고 했는데 명숙은 흐리던데요 라고만 했습니다. 재원은 그날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고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숙은 밥을 차렸고 빨래를 했으며 집안을 돌봤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재원이 물으면 대답했고 대답이 필요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닷새쯤 지났을 때 재원이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명숙에게 물었습니다. 명숙 씨, 요즘 어디 아파? 아니요. 그럼 왜 그래? 뭐가요? 말을 안 하잖아. 명숙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재원을 봤습니다. 제가 말을 안 했나요?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조용해? 조용한 게 이상한 거예요. 재원이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명숙의 표정이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서운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그 평평한 표정이 오히려 더 알 수 없었습니다. 재원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피곤하면 좀 쉬어. 명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서울에 살고 있는 큰딸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은 결혼해서 서울 마포 쪽에 살고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했습니다. 명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있어요?
그래, 잘 있어. 아빠는요? 아빠도 잘 있어.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피곤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솔직히 말해요. 뭔가 있죠. 명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없어. 그냥 좀 생각이 많아. 아빠랑 싸웠어요? 싸운 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명숙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결혼하고 남편한테 밥 차려본 날이 몇 날이나 돼. 지연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갑자기 왜요? 그냥 그 밥이 맛있다는 말 들어봤어. 뭐, 맛있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 잘 됐다. 그렇게 살아. 지연이 뭔가를 감지한 듯 조용해졌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뭔 말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밥 먹었어? 어서 먹어. 나중에 또 전화해. 명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에 공주 시내의 늦은 오후가 흘렀습니다. 재원은 그 무렵 자신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어긋났다는 것은 느끼는데 어디서 어떻게 어긋났는지 찾아내는 것은 잘 못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도 그랬고 아이들이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재원은 경로당에서 친구 상호에게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상호야, 그날 저녁에 내가 뭔가 실수한 것 같아. 상호가 바둑돌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실수? 형수 음식 이야기하다가 내가 뭐라고 했잖아. 그게 실수였나? 상호가 잠시 재원을 봤습니다. 형, 그거 기억해요? 무슨 말 했는지는 기억하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 상호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 제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말해봐. 그날 형수님이 오전부터 다 준비하신 거 알잖아요. 그 자리에서 맛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면 형수님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요. 재원이 바둑판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심한 말이야. 심한 말은 아닌데 그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지요. 재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호가 다시 바둑돌을 집으면서 말했습니다. 형, 가서 미안하다고 해요. 내가 뭘 미안해. 미안한 거 알면서 그래요. 재원이 바둑돌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원이 집에 들어오면서 명숙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명숙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 예. 그날 저녁 말이야. 명숙이 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냄비 안을 저으면서 들었습니다. 상온에 왔을 때, 예. 내가 한 말 좀 그랬던 것 같아. 명숙이 그제야 냄비 뚜껑을 덮고 돌아봤습니다. 재원이 현관 쪽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외투도 아직 벗지 않은 채로. 미안해. 그 두 글자가 부엌과 거실 사이 어딘가에 떠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기다렸습니다. 당신 뭐가 미안한지 알아요. 알지. 그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 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이 심한 게 아니에요. 재원이 눈썹을 모았습니다. 그럼 뭐야? 그 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당신은 몰라요. 32년 동안 매일 밥 차린 사람이 당신 친구한테 손님 대접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그 말이 그냥 음식 이야기예요? 재원이 말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냥 한 말인 거 알아요. 그래서 더 속상한 거예요. 그냥 한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명숙이 다시 부엌으로 돌아서서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 먹어요. 재원은 외투를 벗으면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에 딸 지연이 내려왔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는데 지연은 들어오면서 눈치를 살폈습니다. 명숙이 반갑게 맞았고 재원도 지연을 보고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재원이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지연은 어머니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뭐가? 아빠랑. 명숙이 그릇을 헹구면서 말했습니다. 별거 없어? 엄마,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명숙이 잠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아, 너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많이 봤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 많지는 않았어. 아빠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라서. 근데 말이 없는 사람이 가끔 말을 하면 그게 더 아파. 지연이 설거지를 멈추고 엄마를 봤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별것 아니야. 그냥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명숙이 다시 그릇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예민한 건지도 몰라. 엄마가 예민한 게 아니에요. 상처받을 말을 들으면 상처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명숙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상처 줄 수 있잖아요. 명숙이 잠시 그 말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명숙이 시장에 나간 사이에 재원과 지연이 거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지연이 차를 끓여 아버지 옆에 놓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재원이 텔레비전을 끄고 지연을 봤습니다. 뭘? 엄마가 왜 그러는지 알아요? 알지. 그날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더라. 아버지는 그게 왜 잘못인 것 같아요. 재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음식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다예요? 재원이 지연을 봤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엄마가 섭섭한 건 음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32년 동안 아버지한테 해온 것들이 아버지 입에서 그게 그거라는 말로 나왔다는 게 섭섭한 거예요. 재원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그렇겠지요. 근데 아버지, 뜻이 없는 말이 더 진짜일 때가 있어요. 생각하고 한 말은 조심할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말이 사실 속에 있는 거잖아요. 재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말이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한 번만 더 말해줘요. 그때 한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32년 동안 고마웠다고. 재원이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해?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 말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재원이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저한테 잘했다고 해줬을 때 저 아직도 기억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오래 가요. 명숙이 시장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은 물건을 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안작은 분식집에 혼자 앉아서 순대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은 것도 아무도 모르게 밖에서 밥을 먹은 것도 명숙은 국물을 마시면서 오래된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재원이 처음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했던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안 했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밥 먹으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연이 학교 이야기를 하고 아들 지훈이 친구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아이들이 크고 집을 떠나면서 식탁이 조용해졌고 재원과 명숙 두 사람만의 식탁이 됐을 때 그 조용함을 명숙은 그냥 자연스럽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점점 소홀해진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재원이 한 그 말이 그 긴 소홀함이 쌓여서 나온 것인지. 명숙은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면서 장을 봤습니다. 재원이 좋아하는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것이 명숙의 방식이었습니다. 속이 상해도 서운해도 결국 장바구니에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담기는 것. 그것이 32년 동안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원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먼저 잠든 것 같았는데 재원은 천장을 보면서 지연이 한 말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말이 사실 속에 있는 거라는 말. 그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재원은 자신이 명숙에게 고마운 마음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밥을 차려주는 것, 빨래를 해주는 것, 아프면 옆에 있어주는 것, 아이들을 키운 것, 집 안을 돌본 것. 그 모든 것에 고맙다는 것을 재원은 알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말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거니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말을 매번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명숙이 그 32년 동안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원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생일에 뭔가를 해줬는지, 결혼기념일에 어디를 갔는지, 기억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없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재원이 천장을 보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겨우 잠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살고 있는 아들 지훈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지연이 올라간 뒤였습니다. 지연이 뭔가 이야기를 한 것인지 지훈은 전화를 걸어 재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때요? 별일 없어?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그냥 누나한테 들었어요. 재원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뭘 들었어? 아버지가 어머니 마음 상하게 했다고요. 재원이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아버지,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해봐. 저 어릴 때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는 거 봤어요. 겨울에 아버지 도시락이랑 저랑 누나 도시락 3개를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그거 기억해요, 아버지. 재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억해요. 그때 부엌에 불 켜진 거 보고 나가봤더니 어머니가 거기 계셨어요. 저한테 들어가서 자라고 했는데 어머니 손이 빨갛게 돼 있었어요. 겨울에 찬물로 씻어서. 재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머니한테 잘 못해드렸어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요. 아버지는 저보다 오래 어머니 곁에 계셨으니까 저보다는 잘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재원은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12월 초순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공주는 눈이 그리 많이 오는 곳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제법 굵은 눈이 오전 내내 내렸습니다. 명숙은 창가에 서서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재원은 마루에서 신문을 읽다가 명숙이 창가에 오래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재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명숙 옆으로 왔습니다. 나란히 서서 눈이 내리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눈 많이 오네. 그러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원이 말했습니다. 명숙 씨, 예. 내가 할 말이 있어. 명숙이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들을게요. 재원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명숙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이 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눈을 맞추면 말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음식이 어쩌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
근데 그게 잘못됐지. 명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고마웠어. 말을 안 했는데 없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한 거야. 그 차이는 알아줬으면 해. 명숙의 눈이 창밖 어딘가에 고정된 채로 눈물이 아닌데 눈물처럼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당신,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32년 만이에요. 재원이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숙이 계속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해봐. 저도 당신한테 표현을 잘 못했어요. 속으로만 서운하고 속으로만 좋고 말을 안 했어요. 그게 쌓인 거잖아요, 이번에. 재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좀 말을 하자. 그래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눈이 쌓이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이 저녁 준비를 하면서 재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재원이 주방 쪽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먹고 싶어? 알겠어요. 명숙 씨. 예. 맛있게 끓여줘. 명숙이 잠깐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부엌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맛있다고 해줘야 해요. 그래. 저녁 밥상에 된장찌개가 올라왔습니다. 재원이 국을 한술 떴습니다. 명숙이 자기 밥을 먹으면서 은근히 재원을 봤습니다. 재원이 국을 한술 더 뜨고 나서 말했습니다. 맛있어. 명숙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 두 글자가 식탁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두 글자였지만 그 무게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해 12월 내내 눈이 종종 내렸습니다. 재원과 명숙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재원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고 명숙은 여전히 밥을 차리고 집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재원이 밥을 먹고 나서 가끔 말을 했습니다. 맛있었다거나 국물이 시원하다거나 짧은 말이었지만 없던 것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명숙도 서운한 것을 속으로만 사귀지 않고 가끔 꺼냈습니다. 당신, 그 말은 좀 그랬어요 라고 말하면 재원이 그랬나? 미안해라고 짧게 받았습니다. 지연이 다시 내려왔을 때 두 사람의 집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명숙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 모르겠는데 뭔가 달라요. 그냥 말을 좀 하기로 했어. 그게 뭔 변화예요? 지연아, 이 나이 먹으면 그게 제일 큰 변화야. 지연이 웃었습니다. 그해 겨울 내내 두 사람은 작은 말들을 연습했습니다. 맛있다, 고맙다, 수고했다. 50이 넘은 나이에 처음 배우는 것처럼 어색했지만 어색한 것도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1월 말 재원이 처음으로 명숙에게 외출을 제안했습니다. 딱히 갈 곳을 정하지 않고 그냥 나가자고 했습니다. 명숙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그냥 나가서 밥이나 먹자.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집 말고 나가서. 명숙이 웃으면서 코트를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공주 시내에 나가서 오래된 한정식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재원이 밥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별말이 없었는데 식사가 끝나갈 즈음 말했습니다. 여기 밥이 집밥보다 못해. 명숙이 잠깐 재원을 봤습니다. 당신, 그 말이 지금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요? 재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집밥이 더 낫다는 말이야. 그게 칭찬이에요? 핀잔이에요? 칭찬이지. 명숙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들리기는 해요. 그러면 됐지.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웃은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날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날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느꼈습니다. 식당을 나와 걷는데 재원이 먼저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겨울거리였고 두 사람의 손은 둘 다 차가웠습니다. 명숙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잡힌 채로 걸었습니다. 공주 시내의 겨울 골목이 두 사람 앞에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떠돌다가 가장 조용한 순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은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것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가장 조심성이 없어지는 것이 또 사람입니다. 오래 함께 살았으니까 괜찮겠거니, 아무 말이나 해도 알아주겠거니 하는 그 아니함이 가장 깊은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강재원 씨는 나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최명숙 씨는 대단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오래 살다 보니 서로에게 소홀해진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소홀함은 나쁜 마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익숙함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어느 날 말 한마디로 터져 나오면 받는 사람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뒤에 쌓인 세월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그해 겨울 두 사람이 배운 것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말을 하는 것, 고맙다는 것, 맛있다는 것, 수고했다는 것. 32년을 같이 살면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이름을 붙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추운 날보다 더 차가운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말을 녹이는 것도 결국 말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긴 겨울을 지나게 합니다. 재원이 명숙의 손을 잡고 걷던 그 공주 시내의 겨울 골목이 두 사람에게는 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